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종부세 고지서 보고 경악 등 필수 부동산 뉴스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관련 소식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경악을 했대요. 곳곳에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2배짜리 종부세 고지서 오늘부터 발송합니다. 자,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올해 크게 늘었어요. 왜냐면은 현재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 수가 28만 1033가구로 작년 대비 38.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9억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를 함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이상 주택은요 17만 6,457가구로 무려 98% 급증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종부세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세가 올라갔는데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하고 산정하는 기간이 이제 9월 전후에 시작해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주택가격이 조정이 받았으면은 그 해 공시가격 그렇게 많이 인상이 안 되는데 2019년 공시가격 조사 시기에 이 당시에 금리 인상과 입주 대란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이 하향세였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2020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 시세가 상승했다는 반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입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였던 것을 단계별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공제 6억 원, 그리고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또 세부담을 낮춰줬어요. 근데 이게 세부담이 너무 낮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100%로 거의 없애버린다고 발표한 게 9.13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였는데 올해는 90%로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시세가 가만히 있어도, 공시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때문에 종부세는 올라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 중심의 현실화가 진행됐어요. 그 당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8%였는데 9억에서 15억 주택은 70%, 그리고 15억에서 30억 주택은 75%, 30억 이상은 80%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15억 이상 주택이 공시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시세가 가만히 있어도 현실화 비율에 따라서 7%포인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3개가 합쳤더니 종부세 2배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보다 과세 대상자하고 세수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2019년에 52만 명이 대상이 됐었고 세액도 한 1조 2,698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세수 같은 경우는 한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자, 이번에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되면은 강북의 1주택자들 뭐 마용성 같은 데 많이 올랐잖아요.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종부세 공포가 퍼질 것이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이게 과세 대상자라고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단위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실효세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요. 또한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은 이 세금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고 또한 세액공제 부분도 많이 도입이 돼 있어서 실제 1주택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부세 때문에 주택 파는 사람은 올해도 없을 것이고 내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일이 6월 1일까지인 거 아실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6월 1일까지 주택을 보유한다면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일단 시세 상승한 건 다 반영이 되겠죠. 올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주택 가격을 다 올려놨죠. 그것도 반영이 될 거고요. 공정가 시장가격 비율도 올해도 역시 5%포인트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도 3%포인트씩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세율도 크게 올라갈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세율이 2배가 올라요. 올해는 세율 인상이 없었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에 이제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 제일 저렴한 과세 표준 3억 이하 과표 구간도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 네 가지가 다 합쳐버리면요, 2배가 아니라 3배 가까이 올라가는 다주택자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얼마나 늘어났나? 1세대 1주택자 봤더니 1,892만원 내는 사람이 내년에 2,94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주택 시가가 36억 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4억 오른다고 발표를 합니다. 4억 올랐는데 종부세 1,100만원 늘어난 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이 종부세 세부담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부담을 느낄 거면 뭐 강남의 신축 아파트, 서초구의 아파트,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세대 3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세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종부세 올해 4,179만원 됐던 사람이 내년에 1억까지 늘어난다. 와, 이거 보면 정말 무서운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 시가계가 48억 원이에요. 재벌이죠, 재벌. 이런 걸 뭐하러 걱정합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종부세 관련된 부담에 대해서 이제 표를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뭐 상위 0.1%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언론들의 무서움과 이제 공포와 다르게 실제 이 다주택자들이 이 종부세가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부세는요, 하락시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종부세 계속 오르면 짜증나니까 파는 거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종부세 무서워서 파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11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2018년에 11만 7,179명이었는데 그거보다 883명이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2019년 주택 소유 통계 세부 자료를 보고 기사를 만들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정부 규제를 비웃듯이 지난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그렇게 강화했는데 어떻게 늘어났지? 빈틈으로 늘어난 거죠. 일단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다주택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요. 또 하나, 비규제 지역의 투자를 활용해서 다주택자 되는 사람이 또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많은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로 잡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올해 7월 이후에 다주택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단 등록 임대사업자를 활용했던 부분이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단기 임대는 사라지고 장기는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아파트는 아예 등록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되는 사람 이제는 없을 거예요. 비규제 지역에 투자 활용했던 부분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물론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풍선 효과는 나고 있긴 한데 그 비율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일시적 2주택도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이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크게 올랐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환수 부분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중과세율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감안할 때 이제 다주택자는 늘어나기보다는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파주 지역 호가가 급등을 하고 있답니다. 규제 피한 파주 풍선 효과에 따라서 매물 줄고 호가가 들썩하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 다 조정했는데 김포하고 파주만 빼놨는데 이번에 김포 지역이 추가됐는데 저는 당연히 파주도 추가될 줄 알았는데 파주가 추가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역 보유 이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일제히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면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희소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을 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나게 정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호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운정신도시의 해솔마을 5단지 3부 르네상스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호가가 4억 7천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호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4억 전이었어요. 4억에서 뭐 3억 후반에서 4억 전이었는데 자,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4억 6,800만 원에 실거래가 찍어버리면서 전반적인 호가가 이거 이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지가 호가가 1억씩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이어져도 거래가 계속 붙으면서 호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국토부는 또 늦게 대응을 할 거다 이런 불안감이 좀 싹트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규로 매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 중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이상자는 8% 세율을 적용하는 강경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개편이 됐어요. 2주택자라고 다 8%를 떼는 게 아니라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 지역이면 1에서 3% 기본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계속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지금 파주뿐만 아니라요, 지방광역시까지 갭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피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투자 규제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취득세 중과세율일 때 무조건 2주택자는 8% 적용이 필요해요. 그거를 약간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후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에 몰리고 있거든요. 또한 양도세 중과 부분도요, 비규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요, 금리 인상 전까지 전 국토 가격을 다 올려버릴 것이고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